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스트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 번째, 크게 주제는 오늘 한 가지로 선택했습니다. 본래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홍보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가지 정도 실천 방안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요. 조금 그래픽하고 이렇게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오늘은 그 4차 네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비교적 좀 주제가 간단하면서도 예민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내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네 분하고 미국에 한 분, 한 5분 정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거주 환경을, 영주 환경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또 다른 분야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은 그동안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량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는 몇 가지 그 캐러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투자 이민, 즉 돈이 있어서 미국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경우에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취업,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겠죠. 고급 인력들이나 또는 이제 막노동 인력들이나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족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로 들어오는 이민이 주로 이제 이민에 관계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또 이민에 관계된 거 말고 또 반대편 쪽에는 비이민, 그러니까 방문객, 학생, 주재원, 많이 있죠. 또 어떤 그런 살기 위하지 않은 부분들, 이제 비이민 부분이니까 이제 그거는 오늘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먹고 살려는데 학생 신분으로나 여행객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주요 주제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즉 거주 또는 영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쓰는 이제 캐러고리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위에 이제 EB5, 그 다음에 H1B, F3, E2.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E2예요. E2.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EB5부터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투자비자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E2, 투자자 비자하고는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이민 비자고, 투자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예요. 살 수는 있죠. 미국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거주는 되지만 영주는 안 되죠. 즉 이민은 안 되는 게 이제 E2 비자입니다. EB5 비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대도시, 그러니까 이제 인구 15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 있는 경우에는 100만 불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하는 경우, 플러스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취업시키는 경우에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은 그걸 이제 EB5라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영주권을 바로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부부,
부부관계,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 물론 20살에 장가가면은 이제 성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플러스 배우자, 요거를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23살짜리가 있거나 그러면 대상이 안 돼서 미국에서는 가족으로 왜냐하면 성인 독립 개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통상적으로 100만 불이에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저기 뭐 와이오밍이나 산골 같은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50만 불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위험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뭐 비즈니스가 뭐 잘 되겠어요? 그 이제 위험 부담이 있죠. 또 대도시 같이 좀 사람이 많고 상업이 발달한 데 같으면은 100만 불을 내라.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에 120만 불로, 그리고 60만 불에 120만 불, 또는 50만 불 프로그램을 취소해버린다. 별 효과가 없다. 왜냐면 대부분 다 100만 불짜리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50만 불짜리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가 저기 프로그램이 마감일 거예요. 내년에 그 프로그램이 갱신이 되면 의회에서, 단일화를 시키고 120만 불로 바꾼다. 자꾸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지금 신문에서도 왕왕 나오고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100만 불의 10인입니다. 저거를 하게 되면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고요. 2년 뒤에 이 투자된 곳이 정말로 미국 사람들을 10명씩 고용을 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2년 뒤에 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계획대로 미국 사람들을 취업을 시켰다. 그런 것이 보이면은 이제 진짜 영주권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1B라는 게 있습니다. H1B는 뭐냐면 취업비자예요. 취업비자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제 외국인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인재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상당량의 돈을 들여서 꼭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폰서를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얻는 비자 스타일이 H1B입니다. 주로 이제 이 경우는, 학사는 5년, 그리고 석사는 석사 학위에 2년, 박사 학위는 박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증명이 돼야 되고, 더 제일 어려운 거는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뽑는다. 미국 사람을 놔두고 찾아봤더니 미국 사람이 없더라. 그걸 증명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지 또는 전문 잡지에다가 구인 광고를 내요. 내고 미국 사람들이 광고까지 내는데 없더라. 또 낼 때 통상적인 임금 레벨보다 싸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쓴다고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 레벨의 월급을 공시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스폰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펙에 맞춰가지고 막 그 조건을 까다로워서 그 사람만 돼도 막 그렇게 작전을 쓰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스폰서를 구하더라도 저 80년도 같은 저 때는 저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 어마무시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 쿼타가 1년에 6만 5천 명밖에 취업 이민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현재는 한 20만 명, 23만 명 해서 작년에도 3.7대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사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들여서 이 신문 광고 다 프로세스를 해도
그걸 다 갖춰서 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떡볶이를 전자추첨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뽑습니다. 완전 이제 복권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버드 나왔다고 너 주고 저기 뭐 오레곤 대학 나왔다고 안 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규격만 잡히면은 6만 5천 명을 떡볶이로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해야죠.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자격을 갖춰도 엄청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하고 안 되면 가야죠. 뭐 출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저게 이제 학위나 이런 사람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가면 직장이 또 없잖아요. 뭐 요즘에 한국에도 잘 아시지만은 하버드나 MIT 나와도 없어요. 자리가. 뭐 왜냐면 또 그만큼 나온 사람들은 그만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중빨이, 핫빨이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는 잘 아시지만은 자리가 없습니다. 또 학벌도 되고 교수 자리를 하나 얻으려면은 그래도 1, 2억도 가서 발전기금 내고 가서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한국 실정이고요. 미국도 날이 갈수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때문에 H1B 비자도 아주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 완전히 로또예요. 로또. 대박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부 시청자 중에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F3 비자예요. 이제 F3는 뭐냐 하면은 F1, F2, F3, F4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 가족들. 아까도 가족은 21세 미만입니다. 를 그 가족 이민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체크를 해봤더니 이 2004년 12월 1일자에 신청한 사람들이 이달에 이민 인터뷰를 해요. 또 인터뷰를 하고서 실제 미국 들어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뭐 어쨌거나 인터뷰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서류상의 문제니까 뭐 이제 저기까지인데 보시다시피 한 11년 반 정도가 지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서류 접수가 된다고 해도 11년 반 기다려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것을 통과를 하면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고 사고 없이 5년이 있으면 시민권 자격이 됩니다. 이제 주로 사고라는 거는 세금 떼어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음주, 운전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부부싸움 있어갖고 뭐 마누라나 또 뭐 허스번을 또 괴롭혔다든지 애들을 또 두들겨 패서 또 경찰에 들락날락 그랬다든지 또 마약을 먹고 걸렸다든지 이 또 정부 관료에게 또 거짓말로 뭐 해가지고 걸렸다든지 하여튼 이런 뭐 나치 당에 뭐 우리가 나치 당에 가입할 사람 없지만 자 이제 법의 규정을 그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의주시해서 5년간 봅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은 시민권 시험을 보고요. 100가지 문제 중에서 보고 그 다음에 리스닝, 듣기, 쓰기, 말하기를 인터뷰하면서 봅니다. 물론 뭐 볼 때 이제 또 시민권 시험 할 때는 다 신원 체크 뭐 당연히 하죠.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은 뭐냐? 이제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하는 영원히 여기 거주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체류와 임시 체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에 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법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1년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한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오는 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1년에 6개월 이상 넘어갈 때에는
물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허가증을 받고 나가야지. 허가증 없이 그냥 나가서 6개월을 오버스테이하면 영주권이 말소가 되고 시민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영주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 살겠다는 의지인데 왜 저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아까 여기 F3 있잖아요. 가족 이민이나 이렇게 이제 부모 초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가서도 니 나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고 저거 뭐야? 영주하라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거를 영주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영주권만 받고 한국 가서 산다. 해서 이제 그 영주권에 미국에 이렇게 체류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주권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영원히 미국에 살고 이제 영주권 최대 기간은 진짜 영주권을 보려면 유효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갱신해야죠. 갱신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사이에 무슨 대박 큰일이 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만약에 중간에 큰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디포테이션 추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미국 시민권을 받아놓으면은 이제 감옥에 갈지언정 쫓겨날 일은 없죠. 쫓겨난다는 얘기는 바로 수갑차고 뭐 자동차고 뭐고 다 뺏겨요. 은행이고 손도 못 대고 바로 감옥에 갔다가 비행기 타고 나가버립니다. 다시 못 들어오니까 아주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조금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5년을 잘 지내고 시민권을 받아야 또 해외에 나가서도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또 시민권을 받으면은 부모 초청이라든지 형제 초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영주권자도 세금 다 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가 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은 안 돼요.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뭐라도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CIA라든지 뭐 미국 군인이 된다든지 뭐 우체국에 또 취직을 한다든지 주정부에 뭐 일을 한다든지 뭐든지 정부의 일도 할 수가 있죠. 뭐 영주권자도 할 수가 있고 시민권자는 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초청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이라고 그래요. 직계가족.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시민권자인데 형제들은 많을 수가 있지만 부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되게 쉬워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시민권자로서 재정 보증을 쓰고 그리고 부모가 60세 이상인가? 부모면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직계가족 아버지 부모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초청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쿼타가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와요. 이제 수속하는 기간은 빠르면 한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오고 또 그냥 미국에 와서 여행 와서 그냥 눌러 앉으면서 신청을 해도 직계 부모는 바로 처리가 해줍니다. 그래요.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영주권부터 시민권 대충 훑어봤고요. 뭐 더 물론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내용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또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건 다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성도 저는 선에서 설명을 또 추가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나중에 하세요.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E2 비자가 있어요. E2는 투자자 비자인데 이게 미국에서 거의 그 사업이 있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꼭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미국에 살기는 살되 이민 조건이 못 돼요.
이거는 이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살기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액 투자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하느냐? 뭐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큰 돈은 아니고요. 리즈너블한 돈이에요. 물론 아까 100만 불이면 12억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100만 불을 투자하면 또 와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2억에서 뭐 또 1, 2억은 더 미국 와서 그냥 또 지내야 될 돈은 있어야 되겠죠. 자, E2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을 미국 대사관에서 하면은 모든 서류 접수하고 나서 4에서 6주 정도면 인터뷰가 떨어져요. 인터뷰 떨어지면은 비자를 받고 바로 오면 되죠. 바로 오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여행 중에 미국에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통상 걸리지만은 미국에 있으면서 15일 또 돈을 좀 내면은 1,000불인가 얼마 또 되면은 급행료가 있어요. 급행료를 내면은 또 보름 만에 E2 투자자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심사를 다 하면은 여권에다가 비자를 찍어주죠. 비자가 E2예요. 그렇기 때문에 E2지만은 만약에 여행 중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에라 나 여기서 만약 매니큐어 손발톱 하는 거 있죠. 뭐죠? 네일샵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 여기서 일할래. 제가 요건 아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들어올 때 비자가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 아니에요. 여행 비자를 미국 말로 B1, B1, B2 그래요. 여행이나 비즈니스. 그래서 그 비자가 있는데 그걸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해타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5일도 급행료를 내고 해서 에이 주머니 돈하고 또 한국에서 돈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가게를 샀어요. 그렇지만 비자 자체는 여권을 열어보면 비자 자체는 B1이에요. E2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있느냐,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이민국에다가 내가 이마저마해서 돈을 가져와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신분 변경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라고 그러는데 CS라고도 해요. 그냥 Change of Status, 신분 변경.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여행 비자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은 E2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현재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 너는 뭐 E2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다르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여권에는 뭐가 있어요? 여행 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너는 비자가 왜 여행 비자밖에 없냐 해서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해서 만약에 신분 변경이 미국 내에서 돼서 합법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E2를 신청해야 돼요. E2를. 그러면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눈꼭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야 여행을 갔다가 뭐 무슨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지가 여행 가는 목적이 간다 해놓고 거짓말 치고 이거 하러 간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올리면서 비자 거부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서류를 만반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저 밑에 보게 되면 B1/2 6개월 비자 뭐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B1, B2 비자를 받고 와서 바로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한 4개월 차나 5개월 차에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만드는 거야. 이거 해봤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여행하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그 좀 그럴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B1, B2를 받아와가지고 바로 이거를 하면은 안 돼요. 이 녀석이 뭐야 이거 오자마자 이거 목적으로 들어갔구나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비자라고 하는 거 있죠. 무비자. 요즘엔 대부분 이제 비자를 안 받고 인터넷에 가가지고 뭐 5불인가 10불인가 15불인가 하여튼 얼마 돈 내면은 띵 하고 해가지고 전산으로 신원조회를 해서 바로 그 ESTA 에스타라고 해가지고 ESTA 무비자 전자비자 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미국의 대사관에 안 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허가 번호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2년 유효해요.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비자를 가지고 무비자증 가지고는 미국에서는 어떠한 거로도 CS가 안 돼요. 한 가지밖에는 결혼하는 거 외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이투로 바꾼다 안 된다는 얘기죠. 무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학생으로 바꾼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한다. 뭐 그러면 돼요. 그거 하나만 되고 전자비자로 들어와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B1, B2 여행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몇 달 보더니 이거 괜찮네 해서 이제 비자 만료 5개월쯤에 신분 변경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진행되는 즉 그 서류를 검사하는 중간에 시간이 지났다 해도 그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되면 합법이고 또 거절이 되면은 15일 내에만 미국을 떠나서 나오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비교적 쉬워요. 이민국에 잘 내주는 편인데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E2 비자를 어떻게 얻느냐? 일단은 이제 기간을 얘기를 했고요. E2 비자의 기간은 2년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뒤에 아까 EB5처럼 사업을 검토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 계획대로 잘 하고 있네. 세금도 잘 내고 또 미국 직장인들을 미국인들을 취직시켜서 이제 고용 효과도 있네 하면은 기업이 살아있는 동안 연장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 2년인데 5년짜리도 나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지겹죠. 그렇지만은 사업이 존재하는 이상 이제 거의 이제 딱 폼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되기 시작하면 또 미국에서는 한번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자동으로 잘 돼요. 미국 그 대사관에 가서도 한번 무슨 사유든지 거절을 한번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죠. 한번 잘 되면 계속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E2나 EB5나 대부분 다 어떤 경우 H1B나 전부 다 그리고 F3나 모든 경우에 자제분의 나이가 21세가 넘으면은 거의 잘 안 돼요.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E2 비자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주로 썼느냐면은 한국에서 유학원이나 이주공사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갈매기 기러기 하여튼 이렇게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바다 건너 나와서 네일샵이라든지 미장원을 하고 그리고 같이 애들은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죠. 자격이. 그러니까 사립학교 다니면서 돈을 몇만 불 까먹느니 그 돈 갖고 내가 가서 미국 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애들을 그 덕에 가르치겠다 해서 애들을 한두 명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말씀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있겠지만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제분이 만약에 19세다. 그리고 이제 2년 지나서 21세가 됐어요. 그러면 학생 비자로 해가지고 비싼 학자금을 내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유념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다 18세 이상이면은 성인으로 보고요. 21세 이상이 되면은 결혼을 하여서 독립개체로 봐버려요. 미국의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18하고 21을 잘 기억을 합니다. 즉 21세가 되면 부모를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경제권이나 그다음에 결혼도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독립적인 요소로 다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일샵으로 왔다. 그러면 남자는 뭐 네일샵 할 수가 없잖아요. 와이프하고 같이. 그래서 이 좋은 거는 남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남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대개 남자 여자 LA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LA가 조금 있어봐서 아는데 LA 기준으로 남자 여자가 중산층이다. 즉 중간 레벨이다 하면은 1년에 둘이 나가서 10만에서 12만 불을 벌어야 돼요. 한국으로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를 벌면은 LA 지역에서 둘이 맞벌이 부부의 중산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조나의 치과 의사, 자기 오피스를 갖고 있는 치과 의사가 1년에 10,000불에서 12,000불 법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인컴이 낮은 애리조나에서 10만 불은 좀 크죠. LA는 물가가 비쌉니다. 어쨌든 임금도 높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감이 오시려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포틀랜드 지역에서 혼자서 한 6,000불, 7,000불 정도 벌면은 중산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남자가 한 7, 8천 정도 벌고 여자가 한 3천 정도 번다면 이 지역에서는 중산층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득이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직장이 있으니까 남자는 한국에 직장이 있고 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오는 그 기러기 가족들이 예전에 어떤 유학생의 어떤 한 포맷으로 많이 이용이 돼서 지금도 여기저기 있기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투자 요건이 있어요. 투자 요건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느 가게를 하느냐? 되게 이제 가게죠. 뭐 회사라기보다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라고 얘기를 해요. 가게는 기존에 있는 가게를 매입을 해도 되고 또는 어떤 신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옛날 미용 기술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자기가 직접 미장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도 되고 신규 업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 얼마를 갖고 와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15만 불 갖고는 포장마차도 안 될 것 같아. 포장마차도. 하지만 15만 불을 가지고 아리조나, 피닉스나 뭐 조금 시골 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장원, 가위만 있으면 되잖아. 가위. 물론 가위가 싼 건 아닙니다. 뭐 일본 가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일본 가위 이발하는 게 뭐 300만 원 더 가더라고. 나 아주 시급을 했는데 미국에도 그런 건 안 쓰죠. 그냥 되게 이거 바리캉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미장원이나 이발소는 뭐 의자 몇 개 하고 거울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투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업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대사관에서 영사들이 보고 지역과 업종 그리고 고용 효과나 시설의 규모 즉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적게는 15만, 뭐 25만에서 30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30만이라고 하는 거는 1200을 곱하면은 약 3억 6천, 15만 같으면 한 1억 8천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왜 이렇게 비디오가 또 섰어? 들어오나요? 잠깐만.